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대변인 김재용입니다. 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팍스테크니카 시대.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양자, 바이오까지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누가 먼저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국가 혁신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모두가 행복한 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이 5가지 추진 과제 중 3가지에 대해 담당자들을 만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대변인님께서 기술 패권 시대라고 말씀하셨듯이 각 국가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경제, 외교, 안보 관점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전략기술을 발표하고 이 전략기술들을 육성해내기 위해 민간과 함께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이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간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적시에 R&D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서 지금까지는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를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 기술을 확보하는 건 어느 한 부처의 역량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략기술은 특별히 범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R&D 예산 배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니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10년, 20년 뒤를 책임질 성장 동력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첨단 분야, 우리가 강점을 가진 주력 분야, 그리고 국가가 주도해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의 경제 안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 후발주자로서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로서 지배적 강자가 없는 만큼 우리도 노력하면 충분히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서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AI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데이터 센터를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하는 사업도 내년 신설합니다. 네. 이 밖에도 지능형 CCTV, 스마트 시티 등 공공사업에도 국산 반도체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차세대 기술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과기정통부가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주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지난달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우리 땅에서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 다들 보셨나요? 대한민국은 누리호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사무관님, 우리의 경우 우주는 아직 국가가 주도하는 분야로 봐야 될까요? 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주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분야는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는 굉장히 쉽지 않은 목표긴 하죠. 우리나라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을 해왔던 위성체나 아니면 발사체 분야의 기술들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에 있는 체계 종합 기업들을 좀 더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발사장이나 아니면 우주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곳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태까지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던 우주 개발을 민간 주도로 중장기적으로 변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또 누리호 성공 이후에 또 준비된 앞으로의 계획,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올해 8월에는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 케이프 캐너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콘 9 발사체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또한 2035년까지 우리나라는 약 3조 7천억 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을 개발하는 것. 중요한 건 결국 사람, 곧 인재입니다. 사무관님, 인재 양성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기술 환경 변화를 선도한 우수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대학과 기업, 정부가 협력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재 양성의 경우에는 수요자인 민간 기업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산업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분야를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인재 양성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이 주도하여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또 채용까지 연계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협력하여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재의 발굴부터 육성, 후속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재능 사다리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 국가사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 분야에 융합하고 메타버스, OTT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기술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요금의 계층별 맞춤 지원을 확대해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넓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공급망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경제 여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위기,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우리 앞에 놓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